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같은 와이파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통신이 될까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프로젝트는 아니고 최근에 해커톤을 나갔는데 여기서 있던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해커톤에 좀 주제를 써놨는데 해커톤의 특성상 다들 알다시피 뭔가 배포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CI/CD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배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은 외부에 공개할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 잠깐 올려놨다가 팀원들끼리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한 API 써보고 하기 위한 배포가 필요하고 시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배포 환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EC2 하나에다 다 올릴까? 아니면 뭐 앵그록이라고 로컬에 있는 걸 배포할 수 있는 포트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앵그록을 쓸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희가 다 그 해커튼에서 마련해준 와이파이 하나를 써야 됐거든요. 다들 같은 와이파이 쓰고 있으니까 그냥 사설 IP로 통신하면 되는 거 아니? 이라고 하셔서 네, 이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맥북 기준 와이파이 내가 연결된 와이파이에 와이파이 설정을 누르고 네트워크 설정 점점점 클릭하면은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IP 주소 내가 이 와이파이 기계로부터 받은 IP 주소를 볼 수 있고 라우터 주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그 해커톤 할 때 캡처한 사진이에요. 뭔가 이런 경험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전 처음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프론트엔드 컴퓨터, 백엔드 컴퓨터 모두 이 화면에서 이 라우터에 똑같이 192.168.681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컴퓨터, 백엔드 컴퓨터 주소는 192.168.68196이었고 프론트엔드 컴퓨터 주소는 19168.68194 뒤에만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제 백엔드 컴퓨터에 제 컴퓨터에서 스프링 부트 서버를 실행했어요. 그냥 인텔리제이 런 눌러가지고 로컬호스트 8080 이렇게 실행을 해놨고 팀원 컴퓨터에서 이제 HTTP 제 사설 IP 주소 8080으로 요청을 보내면은 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로컬에 DB도 띄워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냥 인텔리제에 띄워놓고 개발하고 뭐 컴에 푸시할 필요도 없어요. 개발하면은 걔 알아서 새로 고침 하잖아요. 그 백엔드 서버가 새로 고침하면은 제일 최신 코드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실시간 배포죠. 중단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되면은 사실 다른 팀도 다 똑같은 와이파이 연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2.168 하고 뒤에만 돌리고 포트 뭐 8080, 3000, 뭐 3001, 8081 이런 거 그 다른 팀원분이 그냥 AI 뚝딱 하더니 코드를 짜가지고 한번 돌려볼까요? 해가지고 쫙 파이썬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네 공작한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팀 연탐하고 사실 DB를 다 날려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뭔가 해커 체험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하고 저는 진짜 되네 이게. 근데 왜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뭔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사설 IP니까 우리끼리 되는 거고 밖에서는 안 되겠죠. 뭔가 좀 임시적으로 되는 거고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이거 잘 한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내가 머릿속에 엉켜있는 네트워크 지식 뭐 IP 이런 게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파헤쳐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신 과정을 여기 3번에서 한번 훑어볼 텐데 그 전에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를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소 이스타의 테코톡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TCP IP 오겠쯤 다들 아시죠? 뭐가 있죠? 네, 맨 아래 물리계층, 그 다음에 네,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죠.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 저희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볼 거는 여기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저희가 보통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HTTP가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보고 트랜스포트 계층, TCP, UDP 있어서 많이 보는데 이 네트워크랑 데이터 링크를 많이 얘기를 안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한번 알아야 될 거를 짚고 넘어가면은 트랜스포트 계층은 뭐가 식별자죠? 퀴즈입니다. 아니다. TCP? 포트 원어. 네, 포트 원어. 정답. 네, 포트 원어. 트랜스포트 계층의 식별자가 되고, 왜냐면 트랜스포트 계층은 프로세스를 식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설정을 하고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트워크 계층 식별자는 맞습니다. IP 주소. 그래서 관련 장비로는 라우터가 이 네트워크의 라우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인접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 주로 랜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다루고 여기서 쓰이는 주소는 뭘까요? 오, 맞습니다. 넥 주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식별자, 이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에서는 IP 주소와 웹 주소가 있고 네트워크를 다루는 장비는 라우터, 데이터 링크를 다루는 장비는 스위치, 좀 더 구체적으로 L2 스위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IP, 프라이빗 IP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아시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공인 IP, 사설 IP라고 부르죠. 뭐가 내부에서만 유효하죠? 네, 프라이빗 IP가 내부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면 뭐 밖으로 나가면 쓸모가 없는 것 같죠? 그런 거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뭐 진짜로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IP를 써야 된다. 뭐 프라이빗 IP는 내부에서만 쓴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맨날 얘기하는 거. IPVP가 한 43억 개 정도로 이 온 지구의 모든 기기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정적인 IP 자원을 나눠 쓰기 위해서 프라이빗 IP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퍼블릭 IP는 전 세계 인터넷에서 유일한 주소. 이 43억 개의 IP 중 하나인 거고요. 프라이빗 IP는 랜 개념 아시죠? 좀 작은 네트워크. 랜 내부에서만 쓰는 주소고 얘는 유일한 사설 IP가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 사설 IP를 저게 또 다른 랜의 호스트가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고유한 주소기 때문에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신사가 할당을 하고요. 공유기 단위로 할당이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 IP는 공유기가 호스트에 할당을 합니다. 공유기는 뭐 와이파이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이 공인 IP는 뭐 A, B, C, D라는 공인 IP가 있으면은 얘는 하나의 지점을 딱 가리키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사설 IP로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IP는 어차피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가 그 0에서 255 사이 형식만 맞춰서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뭐 내 생일 맞춰서 9월 24일 쓰고 그래도 될까요? 안 돼요. 오, 맞습니다. 네, 정답은 땡이고요. 땡이고 사설 IP 대역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공인 IP 주소 고갈 문제 해결과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도록 예약된 IP 주소 범위가 사설 IP 대역입니다. 왜냐면은 사설 IP로 쓰자고 했는데 걔를 공인 IP가 쓰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사설 IP 구간으로 쓸 거니까 퍼블릭 IP에는 할당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구간이 있다요. 저희가 제일 많이 봤을 AW 사설 IP가 AWS가 10.0. 몇 이런 걸 들어가죠. 그래서 제일 넓은 A 클래스 범위는 대기업 클라우드 VPC 기본값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B 클래스는 이 정도 범위에서 도커 컨테이너나 회사 사내망 정도 규모에 사용을 하고 제일 좁은 C 클래스는 가정용 공유기 192, 168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해커톤 걔도 192, 168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설 IP 대역이 있다고. 두 번째 퀴즈. 그러면 공유기 하나에 퍼블릭 IP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중에서 그 외부에서 실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가 하나인 건데 어떻게 공유기 하나로 여러 개의 기기, 지금 4개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공유기 하나가 여러 개의 공인 아이디를 쓸 수 있는 건가? 뭔가 유동적으로. 그럴까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4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이 노션에 접속해줘, 줌에 접속해줘, 인터넷에서 요청을 날릴 수 있을까요? 공인 IP는 하나인데. 포트로 구분하는. 오, 정확합니다. 네. 네, 얘도 땡이고요. 여러 개의 공인 IP를 쓰지 않고 PAT라는 기법을 써서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써서 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기법 중의 일종으로 하나의 공인 IP 주소, 이 공유기에 할당받은 주소랑 여러 개의 사설 IP 주소를 매핑해서 포트 번호를 변환함으로써 여러 기기가 하나의 공인 IP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주로 사용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얘가 라우터고 얘가 스위치거든요. 아까 스위치는 무슨 계층의 기계라고 했죠? 네, L2.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애고 얘는 L3. 네트워크 계층에서 라우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데이터 링크로 묶여있는 얘네는 하나의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LAN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사설 IP를 할당을 받았죠. 이 라우터로부터 10.0.0. 얘는 100, 101, 102. 얘네는 사설 IP인데 그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공인 IP는 이건 거예요. 155.4.1.2.1. 얘는 진짜 IP. 그래서 이 서버로 얘네가 요청을 보낼 때 라우터가 이 자기의 공인 IP에 포트를 매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를 하나씩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호스트는 너는 공인 IP로 나갈 때 이 포트 써. 너는 이 포트 써. 너는 이 포트 써. 이런 식으로 하나의 IP를 포트로 나눠 가져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퍼블릭 IP, 프라이빗 IP, TCP IP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스포가 될까 했던 건데 2개의 주소가 나왔었죠. 맥 어드레스랑 IP 어드레스. 그래서 맥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IP 어드레스는 그 저희가 기계마다 IP 어드레스가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공유기에 연결을 하면은 저의 IP는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맥 어드레스는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바뀌지 않을까요? 네, 오늘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맥 주소는 완전 고정된 값이에요. 어떻게 고정된 값이냐면 랜 카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된 장치를 만들 때 이 제조사가 기계에 각인하는 고유 번호래요. 그래서 얘가 여기 안 써놨는데 48비트 해서 그 개수가 수십 조개여가지고 IP 주소와 다르게 모든 기계들이 고유의 맥 주소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계를 버릴 때까지 바뀌지 않고 얘는 피지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주소를 가리키고 IP 주소는 로지컬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소입니다. 아까 다 언급을 했지만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 계층이고 이 맥을 다루는 장비는 스위치, IP를 다루는 장치는 라우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느 정도 배경 지를 쌓고 나서 그러면 한번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이제 해커톤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와이파이를 딱 연결한 상황에서 DHCP라는 프로토콜이 등장하는데요. 이 프로토콜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알면 진짜 대단한 사람. 몰라. 데이터. 네. 무슨 얘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치,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가 IP 주소 같은 네트워크 설정을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크게 보면은 내가 와이파이 접속했을 때 아까 거기 화면에 떴던 프라이빗 IP 발급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P가 할당되는 시점은 딱 와이파이에 처음 연결했을 때 내 노트북은 DHCP의 클라이언트인 거고 와이파이에 최초 연결을 할 때
공유기가 DHCP 서버의 역할이 돼가지고 얘가 관리하는 IP 주소 풀에서 사용 가능한 IP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IP 중에 하나 196을 받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HCP가 하는 게 IP만 주지 않고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전송을 해준대요. 이 프로토콜 전송 과정에서. 페이로드라고 부르는데 IP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주는데 이 정보는 OS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저장이 된다고 해요. 아까 봤던 IP 주소 얘는 19168681966이고 서브넷 마스크 저희가 네트워크 서브넷, 뭐 호스트 서브넷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도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 아까 이 라우터가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주소도 이때 전달해주고 DNS 서버는 이거 써라 하고 리스 타임이라고 이 IP가 고유한 게 아니라 얘가 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IP는 내가 너 1일 쓰고 끝나는 IP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거를 할당을 또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 컴퓨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관련돼서 맥북 기준으로 이거를 치면은 맥북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리스트를 조회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떠요. 그래서 이 EN0에 보통 와이파이 관련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EN0 디바이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보면은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맥 어드레스거든요. 맥 어드레스는 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죠. 장치마다. 그래서 ipconfig get packet en0 이라고 하면은 이 en0 장치가 와이파이 연결 장치가 DHCP 서버 공유기로부터 받은 패킷 정보를 OS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아까 카페에 있을 때 발표 준비하면서 한번 쳐본 건데요. 거기서 YIADDR이 할당받은 내 IP 주소. 그래서 그 터미널에 찍히는 거랑 와이파이 설정 값에 찍히는 IP 주소. 얘가 똑같았고요. 그리고 리스 타임도 해놨고, 이제 와이파이는 1시간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고, 라우터 주소는 이거고, 여기로 가면은 라우터를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도메인, DNS 주소 이런 것도 OS 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DHCP가 우선 제가 컴퓨터를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 프라이빗 IP를 할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192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서 192.168.68194로 요청을 보냈어요. 여기 주소창에 HTTP하고 IP 주소하고 엔터 했을 때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어떤 주소를 확인할 때 쓸까요?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이 뭘까요? 들어보신 분? 네, 사이더 블록이랑 사이더 블록을 이제 계산하는 역할, 빠르게 계산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란 IP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기기들이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라우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32비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상황이 클라이언트 IP는 이렇게 할당을 받았고 서버 IP는 이렇게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 얘가 나는 여기로 HTTP 요청을 보낼 거야 했을 때 OS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먼저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IP인지 아니면은 밖에 있는 IP인지 판단을 해서 같은 네트워크라면은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그 랜 내부의 랜 사설망을 사용해서 요청을 보내고 그게 아니라면은 게이트웨이가 인터넷에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게 요청을 보내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서브넷 마스크인데요. 네, 예시를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저번 시간에 봤던 유저 커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컴퓨터를 추상화 시켜 놓은 건데요.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이거를 입력을 하죠. 브라우저는 유저 레벨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뒀고요. 이제 이 IP에 이 포트로 이런 경로에 요청을 보내겠다 하면은 커널단에서 서브넷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스, 그러니까 지금 내 PC는 192.168.194라는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걔를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고 서브넷은 255.255.250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서브넷을 가졌다는 거는 이 IP 중에서 네트워크 IP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라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IP라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 1인 여기까지 잘라서 봐라. 그게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 범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넷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IP를 AND 연산을 해요. AND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네트워크 주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컴퓨터가 OS가 알아서 잘 계산을 해요. 그래서 AND 연산을 하면은 1이랑 만나는 애들은 그대로 내려오고 0이랑 만나는 애들은 다 지워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1111로 표시된 애만 남아서 네트워크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스 IP, 자기 자신이랑 서브넷이랑 AND 연산 때려서 나온 숫자. 그 다음에 목적지 IP, 내가 지금 요청을 보낼 IP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진수로 풀어내보면은 얘를 이 서브넷 IP랑 AND 연산을 때려봤더니 이 모양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IP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똑같아요.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는 지금 내가 속한 네트워크랑 내가 보낼 네트워크랑 우린 사실 같은 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랜을 거쳐서 요청을 보내도록 판단을 하게 됩니다. OS가.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이 IP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기기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판단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고요. 그러면은 다시 해커톤 상황으로 와가지고 요청을 보낼 때 얘네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소통을 하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식별자는 뭐라고 했죠? 네, 맥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네트워크 있으니까 맥 주소를 알아내야지 이제 요청을 진짜 보낼 수 있어요. IP가 소용이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AR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맥 주소를 사용할 때 하고 ARP 프로토콜은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러면 얘는 어떤 계층의 프로토콜일까요? 데이터 링크. 예, 맞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그래서 물리적인 IP 주소를 실제 물리적인 맥 주소, 그 기기의 고유한 주소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같은 네트워크 내 장치들이 통신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ARP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ARP 요청, ARP 응답. 그래서 아까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목적지 호스트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걸 확인했고 같은 네트워크에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ARP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그림에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얘를 가져왔는데 내가 IP 주소 141235623의 맥 주소를 찾고 있어 라고 얘가 요청을 보내는데 이 요청은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요.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면은 같은 랜 네트워크, 얘네가 지금 다 같은 링크로 연결이 돼 있죠. 같은 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이 이 요청을 받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면은 이 애들 중에서 내 IP 이거랑 일치하네 싶은 애가 딱 하나 있겠죠. 그러면 걔가 얘였는데 네가 찾는 나 맞아 하고 얘가 응답을 보내요. 그럼 얘 응답은 얘만 보내기 때문에 응답을 하는 거는 유니캐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만 응답을 보내서. 그래서 맥 주소는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거고요. ARP에서 기억하면 될 거는 요청을 보낼 때는
이 맥 주소를 모를 때 이 맥 주소를 묻는 ARP 요청 메시지를 네트워크 전체에 브로드캐스트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ARP 응답은 받은 애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 싶은 애만 유니캐스트로 응답을 보내서 이 시스템 A는 내가 데이터를 전송할 맥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도 터미널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직접 ARP를 최초 수행하면은 이 알아낸 정보를 컴퓨터가 메모리에 저장을 해둡니다. 이게 매번 보낼 때마다 맥 주소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카페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ARP-A 하면은 IP 맥 매핑 테이블을 조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 IP 주소의 맥 어드레스는 이런 거야. 이렇게 써 있고요. 이 IP 주소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게이트웨이. 내가 이 요청을 인터넷 퍼블릭 IP로 쏘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웨이에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실제로 맥 주소에다가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이러한 맥 어드레스로 예약이 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랜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갱신이 되겠죠. 저희가 새로운 와이파이 연결할 때마다. 그래서 맥 주소까지 확인을 했으면은 저희가 드디어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랜 네트워크에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거기서 식별자로 쓰이는 맥 주소를 ARP로 알아냈기 때문에 요청을 보내면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 전송하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저에게 그 해커톤 시험장이니까 하나의 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고요. 하나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써가지고 얘가 L2 계층의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로부터 요청을 보낼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패킷을 인캡슐레이션 하죠. 캡슐화를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 HTTP 패킷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트 넘버 붙이고 내 포트 번호 8080이야 하고 내 IP 주소 이거야 하고 붙이고 맥 주소도 붙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를 거쳐가지고 이 맥 주소는 ARP 프로토콜을 통해서 알아낸 그 맥 주소인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이 맥 주소는 여기로 가면 돼 해가지고 요청을 전송해가지고 거꾸로 디캡슐레이션을 통해 HTTP 패킷이 목적지 호스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같은 사설 IP에서 사설 IP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맥 어드레스를 구하는 과정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설 IP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퍼블릭 IP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해커톤에 있는 컴퓨터가 구글에 접속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구글에 접속하는 IP는 저기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서버에 요청을 전송을 하는 거겠죠. 거기 요청을 전송을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L2 계층까지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IP를 타서 가기 때문에 L3 계층까지 올라가서 이 구글 네트워크의 서버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IP였다면은 여기서부터 요청 패킷이 시작돼요. 이게 해커톤 시험장이고요. 여기는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의 서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공유기가 L2 스위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라우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인데 이제 그 네트워크 패킷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 구글 DNS 서버를 통해서 구글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냈겠죠. 그래서 나는 이 IP 주소로 퍼블릭 IP 주소로 전송을 할 거야. 그래서 패킷을 포장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라우터가 패킷을 확인을 하고 이제 공인 IP를 부여를 해주겠죠. 공인 IP를 부여해줘서 얘가 인터넷을 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이게 라우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라우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우터 사이에서 아까 그 목표로 했던 퍼블릭 IP를 찾아갈 수 있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으니까 퍼블릭 IP를 쫓아서 갑니다. 그럼 퍼블릭 IP는 라우터에 할당이 되는 걸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이런 와이파이를 라우터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는 라우터를 담당하는 어떤 기기가 있을 거예요. 엄청 큰 서버용 라우터가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라우터를 받아서 이 요청은 어떤 호스트로 가는 거구나. 아까 그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호스트를 찾아가가지고 여기로 도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퍼블릭 IP로 소통을 하는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청이 도달한다는 거. 이런 차이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같은 와이파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통신이 될까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이거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거쳐서 맥 주소를 알아내서 이 맥 주소로 바로 통신을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한번 쭉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